지금 보시는 이 엄청난 웨이팅 줄, 대체 뭘 먹으려고 기다리는 걸까요? 이거 뭐야? 이거 짱 맛있어. 최근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라이브 방송 중에 차를 마시고 나서 무슨 일이야 한국 들고 가겠다고 감탄해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음료. 중국 본토 매장을 포함해 미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의 매장 7천여 개를 갖고 있다는 거대 브랜드 차지입니다. 얼마 전 한국 강남, 신촌, 시청, 용산에 매장을 열자마자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마라탕과 훠궈를 넘어 이제는 디저트까지 대한민국 요식업계는 이 중국 자본의 소리 없는 공습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이더 트렌드에서는 이 중국 자본의 공습에 숨겨진 이면을 탈탈 털어드립니다. 사실 중국 음식의 습격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2013년 탕화쿵푸가 국내에 마라탕을 처음 선보였고 이듬해엔 프리미엄 훠궈 브랜드 하이디라오가 명동에 상륙했습니다. 중국 음식하면 짜장 짬뽕을 떠올리던 이 편견을 완전히 깨부쉈는데요. 알싸한 향의 마라를 베이스로 한 음식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외식업계 판도를 뒤흔든 겁니다. 특히 하이디라오의 화려한 수타면 퍼포먼스와 건이 소스는 릴스와 유튜브에서 바이럴되며 그야말로 MZ의 상징 같은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탕화쿵푸는 매장 수가 500개가 넘었고요. 하이디라오는 매장당 무려 연간 11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현지 음식이 통한 좋은 선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현지 맛집으로 소문났던 딤섬집이나 사천요리 음식점들도 줄줄이 우리나라 상표권 등록을 하고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1세대가 밥을 책임졌다면 이제는 디저트를 노립니다. 넉넉한 용량의 차백도나 헤이티, 그리고 프리미엄을 내세운 차지까지 서울 주요 핫플레이스는 이미 중국 밀크티 브랜드들이 완벽하게 점령한 상태입니다. 디저트도 인기입니다. 양즈깔루는 망고와 자몽,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광둥식 디저트인데요. 상하이 여행 가면 현지에서 디저트로 먹던 음식이 국내까지 상륙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끝판왕이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거든요. 바로 중국 최대 커피 체인 루이싱 커피입니다. 자,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게 루이싱 커피인가? 한번 들어가야겠다. 스타벅스 지켰다는데 중국에서 들어가보시죠. 루이싱 커피는 가성비 전략으로 이 중국 내에서는 스타벅스 매출까지 제치고 연매출 9조 원을 넘긴 공룡 기업입니다. 중국의 매장만 3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대형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 본토의 내수 침체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됐고 이 내수 소비가 줄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들 생존 전략을 다시 찾아야 했는데요. 마침 정부까지 나서서 해외 진출을 밀어주다 보니까 가까운 한국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한국 시장의 최대 장점,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높은 편이고요. 또 SNS를 통해서 이 소비자들의 유행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틱톡이나 샤오홍슈 등 중국 SNS가 국내에서 유행하며 최근 한국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진출해 있죠. 중국 문화가 확산되기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된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해외여행도 좋아하고 또 글로벌 소비자로서 이국적인 거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오면 이제 초기에는 줄 서고 오픈런하고 그런 경향을 이제 좀 빈번하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야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이 앞다퉈 진출해주면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장점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외식업계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마냥 웃으며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브랜드들은 이미 본토에서 수천 개의 매장을 굴리면서 원가, 물류, 운영 시스템을 극한으로 고도화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식품의 원재료나 빨대, 컵 이런 소모품들은 중국 본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원가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또 이들은 압도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상권의 핵심 요지에다가 직영점을 차려서 으리으리하게 브랜딩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쌓이면 가맹점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상권 임대료가 무섭게 치솟는 상황에서 중국 브랜드들이 자본력으로 밀어붙인다면 골목 상권의 개인 자영업자나 국내 중소 외식 브랜드들은 애초에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쁘고 화려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 대기업 브랜드였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국 문화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 심리적 거부감도 낮아지고 있는 요즘, 단순히 마라탕이 인기를 끌고 밀크티가 유행하는 현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중국 거대 자본이 한국 외식업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이더 트렌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